읽어주는 동화책 빨간 모자. 옛날에 작고도 귀여운 소녀가 있었어요. 소녀를 아는 모든 이들은 그녀를 좋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할머니가 제일로 소녀를 사랑했죠. 할머니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손녀에게 주고 싶어서 안달을 내곤 했어요. 언젠가 할머니는 손녀에게 빨간 벨벳으로 만든 작은 모자를 선물했죠. 모자는 손녀에게 너무나 잘 어울렸고 그녀 역시 다른 모자는 쓰려고 하지 않고 늘 그 모자만을 쓰고 다녔기 때문에 사람들은 소녀를 빨간 모자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소녀의 어머니가 소녀에게 부탁을 했죠. 빨간 모자야, 여기 케이크 한 조각하고 포도주를 할머니께 드리고 오렴. 할머니는 편찮으시고 많이 허약해지셨거든. 이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셔야 해. 날이 뜨거워지기 전에 얼른 가. 걸을 때는 얌전하고 조신하게 길을 따라서만 걸어야 해. 넘어져서 포도주병을 깨뜨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할머니가 마실 게 없잖니. 할머니 댁에 당도하거든. 아침 인사드리는 거 잊지 말고 집 구석구석 힐끔거리지 말고.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빨간 모자는 어머니에게 말하면서 어머니의 손 위에 제 손을 얹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반 시간쯤 떨어진 거리에 있는 숲속에 살고 있었죠. 빨간 모자가 숲에 당도했을 때 늑대와 마주치게 됐어요. 그녀는 늑대가 얼마나 악한 짐승인지 몰랐기 때문에 겁을 내지도 않았죠. 안녕, 빨간 모자야. 안녕. 안부를 물어주다니 정말 고맙구나, 늑대야. 근데 너 아침 일찍 어디 가니? 할머니에게. 앞치마 밑에는 뭐가 들어있니? 어제 구운 케이크랑 포도주. 몸이 편찮으셔서 허약해진 할머니가 맛있는 걸 드시고 기운을 차리셨으면 해서. 빨간 모자야. 할머니는 어디에 사시는데? 음, 아직 15분 정도는 더 가야 하는 숲속에 커다란 참나무 새 그루 밑에 그곳에 할머니 댁이 있어. 아래에는 호두나무 울타리가 있고 너도 아는 곳일 거야. 늑대는 그 순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리고 부드러운 계집아이, 정말 좋은 먹잇감이 될 거야. 이 계집아이가 할머니보다는 맛이 좋겠지. 둘 다 잡아먹으려면 시작을 잘해야 해. 늑대는 한동안 빨간 모자 옆에서 걸어가다가 다시 말을 걸었어요. 빨간 모자야, 여기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 좀 보렴. 왜 주위를 둘러보지도 않니? 새들이 저렇게 곱게 지저귀는 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모양이구나. 꼭 학교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걷다니. 이 숲에 재미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빨간 모자는 눈을 커다랗게 뜨고 주위를 살폈죠. 햇살이 나무 사이에서 이리저리 춤을 추고 아름다운 꽃들이 가득 핀 것이 보였어요. 할머니에게 갓단 꽃으로 엮은 꽃다발을 가져다 드리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아직 이른 시간이니까 길을 조금 벗어나더라도 제때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빨간 모자는 가려던 길을 벗어나서 숲속으로 꽃을 찾으러 나섰어요. 꽃을 한 송이 꺾고 나면 안쪽에는 더 아름다운 꽃이 피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점점 깊은 숲속으로 소녀는 들어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늑대는 할머니가 사는 집을 향해 곧장 걸어가서 문을 두드렸죠. 아이, 누구요? 빨간 모자예요. 케이크와 포도주를 드리려고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손잡이를 누르렴. 난 너무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구나. 늑대는 문 손잡이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늑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고 곧장 침대로 가서는 할머니를 집어삼켰죠. 그런 다음 할머니의 옷을 입고 모자를 쓰고는 침대에 누워 커튼을 쳤어요. 빨간 모자는 꽃을 찾아 이리저리 다니다가 꽃다발 하나를 만들 만큼 꽃이 모이고 이 이상은 들고 갈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번쩍 할머니가 떠올랐어요. 소녀는 서둘러 할머니에게로 갔죠. 집에 도착해 보니 문이 열려 있어 빨간 모자는 놀랐어요. 방 안으로 들어서는데 묘한 느낌이 밀려왔죠. 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불안하지? 할머니한테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소녀는 중얼거리다 외쳤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빨간 모자는 할머니의 침대로 가서는 커튼을 열어젖혔죠. 침대에는 할머니가 누워 있었어요. 하지만 모자로 깊숙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퍽이나 우스꽝스럽게 보였어요. 어? 할머니, 어쩜 이렇게 귀가 커요? 그래야 네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니까. 어? 할머니, 어쩜 이렇게 눈이 커요? 그래야 널 잘 볼 수 있으니까. 어머, 할머니, 어쩜 이렇게 손이 커요? 그래야 널 잘 잡을 수 있으니까. 어, 할머니, 어쩌면 이렇게 커다란 주둥이라니. 그래야 널 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늑대는 단숨에 침대에서 일어나서 불쌍한 빨간 모자를 집어 삼키고 말았어요. 배를 채운 늑대는 다시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죠. 그러고는 천장이 떠나가도록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그때 마침 사냥꾼이 할머니의 집을 지나갔죠. 아니, 노인이 저렇게 크게 코를 골다니. 들어가서 무슨 일인지 살펴보는 게 좋겠어. 사냥꾼은 방으로 들어갔죠. 침대 앞으로 갔을 때 그는 침대 속에 누워있는 늑대를 발견했어요. 이놈을 여기에서 보는구나. 더러운 놈. 오랫동안 찾았는데. 그리고 사냥꾼은 엽총으로 늑대를 쏘려고 했죠. 아니지. 이놈이 노인네를 잡아먹었을 수도 있겠군. 아직 구할 수 있을지 몰라. 그래, 쏘지 말자. 사냥꾼은 가위로 잠이 든 늑대의 배를 자르기 시작했어요. 몇 번 가위질을 하자 반짝이는 빨간 모자가 보였죠. 몇 번 더 가위질을 하니 소녀가 늑대의 배에서 튀어나왔어요. 10년 감수했네. 늑대 뱃속은 너무 어두워요. 할머니도 아직 산채로 뱃속에서 나왔으나 거의 숨을 쉬지도 못했어요. 빨간 모자는 재빨리 커다란 돌들을 가지고 와서는 늑대 뱃속에 채워 넣었죠. 늑대가 깨어나서 도망가려고 했지만 돌은 너무나 무거웠고 결국 찌부러져서 죽고 말았어요. 셋은 만족했죠. 사냥꾼은 늑대의 가죽을 벗겨내서는 집으로 갔고 할머니는 빨간 모자가 가져온 케이크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는 다시 기운을 차렸어요. 빨간 모자가 생각해낸 교훈은 이랬죠. 다시는 길을 벗어나서 혼자 숲으로 들어가지 말아야겠어.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야. 이 이야기는 다르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언젠가 빨간 모자가 늙으신 할머니에게
구운 과자를 가지고 갈 때 다른 늑대가 나타나서는 빨간 모자에게 말을 걸며 길에서 벗어나라고 권하죠. 하지만 빨간 모자는 경계하며 곧장 제 길을 갔어요. 그러고는 할머니에게 늑대를 만났는데 말로는 좋은 하루를 보내라고 했지만 눈은 너무 사악해 보이더라고 일렀죠.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 아니었다면 날 잡아먹고 말았을 거예요. 빨간 모자야, 이리 오렴. 늑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잠그자. 곧 늑대가 문을 두드렸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할머니, 빨간 모자예요. 구운 과자를 가지고 왔어요. 빨간 모자와 할머니는 대꾸를 하지 않고 문도 열어주지 않았죠. 늑대는 수십 번 집 주위를 돌다가 결국 지붕 위로 올라가 저녁이 되어 빨간 모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이 나쁜 짐승은 소녀의 뒤를 몰래 따라가서는 어둠이 찾아오면 잡아먹으려고 한 것이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늑대의 속셈을 알아차렸어요. 문 앞에는 커다란 돌로 만든 함지가 있었죠. 할머니가 소녀에게 말했어요. 빨간 모자야, 부엌에 물통이 있을 거야. 어제 소시지를 끓는 물에 데웠거든. 그 물을 가져오너라. 빨간 모자는 함지에 가득 찰 만큼 물을 실어 날라 채웠죠. 그러자 소시지를 데운 물에서 나는 고기 냄새가 늑대의 코 속으로 밀려왔어요. 늑대는 코를 킁킁거리면서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마침내 늑대는 더 이상 몸을 지탱하지 못할 만큼 길게 목을 빼었고 아래로 미끄러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늑대는 커다란 함지 속에 빠져 죽었어요. 빨간 모자는 즐겁게 집으로 돌아갔고 누구도 소녀에게 해코지를 하지 않았답니다.